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장관에게 누구의 발언인가 아십니까? 네,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신 걸로. 예, 이건 북한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7일 유엔 총회 연설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 문 대통령이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 하는 비아냥거리는 기사까지 내놓았습니다. 4월 20일 노동당 전현위원회 핵심은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으로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는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전 세계에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평화가 왔다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10일에 IAEA 사무총장이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미 정보기관도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5개에서 8개 정도의 핵무기를 생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종전선언만 하면은 북한 비핵화도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대북 경계에 대한 정신적 무장해제를 시키는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대로 종전선언을 해버리면은 북한은 다음 수순으로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협상 전략은 대외적으로 신뢰를 구축한 후에 비핵화도 하겠다는 식의 평화 공세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김일성 일가는 세습 통치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을 인정받은 후에 핵무기를 이용해서 국제사회에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것이 북한의 기본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하도록 협상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핵을 쉽게 포기하려면 그렇게 엄청난 국력을 소모해 가면서까지 왜 핵을 만들었겠는가?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고 핵 보유국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외교부 장관도 잘 알 것 같은데 답변을 거의 안 나올 게 뻔합니다. 과거 정권이 북핵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금 물을 수는 없고 그런 측면에서 여야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핵이 완성되기 전에 공격을 해서 제거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일 따름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핵을 국제사회와 미국은 공조의 제재를 통해서 없애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자꾸 도와줘야 비핵화가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과하게 북한의 편을 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을 끌면서 핵 보유국으로 가고자 하는 북한의 함정에 말려들어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돕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북한의 핵 보유는 우리뿐이 아니라 또 미국뿐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총의로서 수용 불가하다 하는 입장을 지금 수번의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는 그 미국이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안보 질서의 핵이 되는 NPT 체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관은 지난 상임위에서 저희 질문에 대해서 종전선언과 유엔사 해체 문제에 대해 이 현실과 다른 답변을 해서 참 실망을 했는데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해보고 안 되면 취소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이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종전선언의 취소는 곧 전쟁의 시작이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또 비핵화의 가장 핵심은 핵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리용호는 안전에 대한 확신 없이 일방적 핵 무장 해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라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와 중국만 잘 이용하면 핵무력을 폐기하지 않고도 제재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장관, 시간이 촉박한 미국과 우리 정부와 달리 북한은 시간을 끌면서 핵 보유국도 인정받고 제재도 완화하려는 작전을 펴고 있는데 아직도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먼저 해주면은 북한이 진정성 있게 핵 폐기에 나설 것으로 장관은 생각하십니까?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지금의 그 국제사회의 제재 틀은 유지하고 그런데 왜 자꾸 충실히 종전선언을 이행한다는 것. 주장하십니까? 종전선언은 제재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생각이 저희들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북한이 결국 핵 폐기가 아닌 ICBM 폐기나 핵 동결 정도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내려고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가 대비책이 있는지 정말 참 의문스럽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그토록 바라는 것은 핵은 그대로 유지한 채 주한미군 철수의 선행 단계인 유엔 군 사령부를 해체하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유엔사는 정전 체제의 그 핵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화 협정으로 그 정전 협정이 대치되기 전까지는 유엔사의 역할이나 그 존재는 계속될 것입니다. 유엔사는 6.25 전쟁 발발 때문에 생겼는데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종전이 됐으면 유엔사 해체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북한이 주장할 거 아닙니까? 네, 저의 입장으로서는 정전 체제 하에서 유엔사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유엔사나 주한미군 지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말했지만은 웨이네어 유엔군 사령부의 부사령관은 종전선언은 사람들이 유엔사의 존재와 왜 계속 있어야 하는지에 의문을 가지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위험한 비탈길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유엔 사령부의 생각이 정반대인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전선언으로 유엔사의 그런 역할이나 지위가 변하는 것은 없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이후에 유엔사가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에 북한이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압박할 수 있다고는 그런 점을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종전선언의 취지로서 앞으로 있을 그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또 종전선언은 통상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평화협정을 만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는 것이 그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하자는 말씀이고 그런 취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비핵화라든가 평화협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이어지겠습니다. 장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전쟁 이후에, 정전 이후에 이 유엔사 후방기지, 일본에 있는 7개 후방기지 때문에 김일성이가 또다시 남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계속해서 주장해왔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달라고 국제사회에 부탁해야 될 우리 정부는 오히려 북한 편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왔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라면서 종전선언에 대해 더해서 제재 완화 등 추가적인 요구를 하기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잘못된 협상 전략이 북한으로 하여금 추가 요구를 하게 만든 협상의 실패, 외교의 실패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1년 전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정세가 전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